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새벽녘의 고요함이 복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김영만은 무거운 공구통을 들고 지하관리실에서 나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곧은 허리와 단단한 손으로 아파트의 구석구석을 돌보고 있죠. 창가에 비친 그의 모습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얼룩덜룩한 손등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닌 무언가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듯합니다. 김영만은 매일 아침처럼 각 층을 돌며 고장난 것들을 수리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그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이동수단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면서 아파트 곳곳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저녁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들려온 노인네 때문에 엘리베이터 항상 기다려야 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거든요. 별거 아닌데. 김영만의 중얼거림은 공허하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립니다. 이내 그는 다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감정 통제력이 자연스레 발동된 거죠. 그의 평생은 감정을 숨기는 훈련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엘리베이터에 탄 김영만은 15번째 층의 고장난 복도등을 교체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때 로비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닫히려는 문 사이로 젊은 남자의 손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민구가 들어옵니다. 30초반의 남자,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짙은 눈썹은 그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민구는 김영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아, 또 이 양반이네. 아침부터 왜 자꾸 엘리베이터를 독차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 없어서 바쁜데. 김영만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장난 등을 교체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건 사람 없을 때 하면 되잖아요. 정말 답답하시네. 민구의 말에 김영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나 서 있을 뿐이죠. 엘리베이터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0번째 층에 도착하자 민구가 성큼 나갑니다. 뒤돌아보며 던진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날카롭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눈치 보세요. 노인네가. 문이 닫히고 김영만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의 존재감은 이 화려한 아파트에서 투명인간처럼 희미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를 그저 관리인 할아버지로만 기억하죠. 몇몇은 이름조차 모릅니다. 김영만의 이름이 적힌 명찰은 항상 그의 낡은 작업복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데도요.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15번째 층에 도착하자 김영만은 조용히 밖으로 나옵니다. 공구통을 내려놓고 고장난 복도 등을 살펴봅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합니다. 옛 습관이 몸에 남아있는 거죠. 김 선생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김영만은 고개를 돌립니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 중 한 명인 박상철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상철은 50 중반의 전직 군인입니다. 그는 항상 김영만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표현했죠. 아까 민구 씨하고 있었던 일 로비에서 다 봤습니다. 정말 참으시네요. 김영만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니까. 박상철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춥니다. 사실 혹시 선생님이 그분 맞으신가 해서요.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김영만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그저 이 아파트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상철은 그 눈빛에 움찔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박상철이 자리를 떠난 후 김영만은 다시 복도등 수리에 집중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전선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정밀한 작업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관리인이라기엔 너무 능숙한 손놀림이죠. 작업을 마친 김영만은 공구통을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아침에 마주쳤던 민구였죠. 민구는 김영만을 보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아니,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정말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시네. 김영만은 말없이 고개만 숙입니다. 그의 침묵은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자기 통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민구의 다음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간 영영 못 내려가겠네. 민구는 짜증스럽게 말하며 김영만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노인의 몸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고 공구통이 바닥에 떨어져 도구들이 요란하게 흩어집니다. 김영만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놀랍게도 금방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다시 평범한 노인의 눈빛으로 돌아왔죠. 죄송합니다. 김영만은 공구통을 주워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랜 시간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진 사람처럼 담담했죠. 민구는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노인네가 왜 이렇게 일을 해요? 집에서 쉬시지. 연금 받고 TV나 보면서요. 김영만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흩어진 도구들을 주워 담는데 집중했죠.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민구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합니다. 그의 대화 내용은 김영만이 들어도 명백히 불법적인 거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물건 받아서 내일 아침에 넘길 거야. 걱정 마, 이번엔 확실해. 민구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김영만의 시선이 민구의 주머니로 향합니다. 거기서 살짝 삐져나온 작은 봉투가 보입니다. 하얀 가루가 소량 흘러나오고 있었죠. 김영만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요. 엘리베이터가 15번째 층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왼쪽 귀에는 작은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습니다. 민구는 통화 중이던 전화를 급하게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5명의 남자들은 일제히 김영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섭니다. 대장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영만을 쳐다봅니다. 아까 전까지 무시하고 밀쳤던 노인이 갑자기 대장님이라 불리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듯 했죠. 김영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제 시간에 도착했군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강한 지휘관의 목소리였죠. 김영만의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벌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민구는 당황하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뒤로는 엘리베이터 벽뿐이었죠.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민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여전히 김영만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지휘관을 만난 군인들 같았죠. 김영만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민구를 바라봅니다. 난 관리인 말고도 할 줄 아는 일이 좀 있지. 그의 말투는 더 이상 공손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죠. 검은 양복의 남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섭니다. 민구 씨, 당신은 지금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경찰 배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사복 경찰임이 드러났습니다. 민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무슨... 난 아무것도... 김영만이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 주머니 속의 봉투, 그리고 방금 전화로 한 대화. 모두 증거로 충분합니다. 민구는 김영만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김영만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냅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여전히 빛나는 국가정보원 특수작전팀의 배지였습니다. 민구의 눈이 커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는 듯했죠. 당신을 수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라는 신분은 감시하기에 최적의 위치였죠. 김영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 관리인을 그냥 배경처럼 여깁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덕분에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죠. 경찰들이 민구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한 수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민구는 저항할 틈도 없이 붙잡혔고 그의 표정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맞은편에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복도로 나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바로 아파트 주민회의 대표인 최준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최준혁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김영만과 경찰들,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민구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섭니다. 경찰입니다. 마약 유통 관련 체포 현장이니 잠시 비켜주시길 바랍니다. 최준혁은 놀란 눈으로 김영만을 바라봅니다. 김 관리인님이 이 일과 무슨 관련이? 김영만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곧 다 정리될 겁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준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김영만의 말대로 자리를 피합니다. 그가 사라지자 경찰들은 민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민구는 김영만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전체가 소문으로 들썩입니다. 어제 마약 유통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죠. 주민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평범한 주민으로만 알고 있던 민구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소문은 김영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비원 박상철을 통해 김영만이 사실은 전직 국가정보원 특수작전팀 지휘관이라는 사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김영만은 여전히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관리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김영만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관리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작은 쪽지와 함께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안전해졌습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김영만은 누가 남겼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제 상황을 목격한 최준혁일 테죠. 김영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을 감쌉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문가에 서 있는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김영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박상철은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습니다. 어제 일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상철의 말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그림자 지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전설적인 작전 지휘관이라고요. 그게 김 선생님이셨군요. 김영만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모든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난 그저 평범한 아파트 관리인일 뿐이에요.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생님을 그저 평범한 노인네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모습이니까요. 김영만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채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죠. 박상철이 떠난 후 김영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가 평화롭게 아침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어둠 속에서 빛도 명예도 없이 일해왔죠. 은퇴 후에도 마지막 임무로 이 아파트의 마약 유통망을 감시하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일도 끝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볼 수 있을까? 김영만은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위험과 함께한 삶이 그를 경계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오후 김영만은 관리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발신자는 국가정보원의 현 책임자인 강민호 국장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김영만의 직속 후배로 그의 마지막 임무를 총괄했던 사람이죠. 선배님, 임무 잘 마무리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구는 검찰에 송치됐고 USB에 담긴 정보 덕분에 마약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만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저는 정말 은퇴해도 되는 건가요? 강민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네, 이제는 정말 편안한 휴식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만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드디어 자신의 모든 임무가 완전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쌉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껴집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한 임무로 살아온 그에게 평범한 일상이란 것이 과연 가능할지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관리실 문이 열리고 아파트 주민회의 대표인 최준혁이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김영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준혁은 의자에 앉아 말을 이어갑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아파트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모두들 선생님이 특수요원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특히 그동안 선생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주민들은 더욱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영만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저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정말 관리인으로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최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사실 내일 임시 주민회의가 열립니다. 모두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진 것에 대한 사과도요. 김영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저 눈에 띄지 않는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아파트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죠. 김영만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큰 행사는 원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는 정도로요. 최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뵙겠습니다. 최준혁이 떠난 후 김영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그가 이제 빛 속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영만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앞에 서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정장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센터 안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김영만이 들어서자 일제히 박수가 터집니다. 너무 많은 시선이 향하는 것이 불편한 김영만은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입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벽에는 우리 아파트의 영웅 김영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앞으로 나와 김영만의 손을 잡습니다. 김 선생님, 어제 있었던 일로 모두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영만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때 커뮤니티 센터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들어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남자들, 어제 김영만과 함께 민구를 체포했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강민호 국장이 들어옵니다. 강민호는 김영만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선배님,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죄송합니다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민호는 작은 상자를 꺼내 김영만에게 건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별 표창입니다. 물론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을 겁니다. 선배님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김영만은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달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런 공식적인 인정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고맙습니다. 김영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듯 했지만 이내 빠르게 감정을 추스릅니다. 강민호는 김영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이제 정말 편안한 은퇴 생활을 누리세요. 더 이상의 임무는 없습니다. 그 말에 김영만은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의무에서 해방된 것을 느낀 겁니다. 주민들은 김영만의 과거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만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주민들이 김영만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동안 무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어떤 이들은 그저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김영만은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습니다.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어린 소녀가 김영만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를 건넵니다.
그것은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우리 아파트 슈퍼히어로라는 제목과 함께 관리인 복장을 한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김영만은 여전히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웃으며 대화를 건넵니다. 김영만은 이런 변화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김영만은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을 점검합니다. 15번째 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최준혁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최준혁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김영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립니다. 최준혁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저희가 관리실 옆에 작은 명패를 달고 싶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조용한 수호자라고요.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김영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저 평범한 일상이니까요. 최준혁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건 어떨까요? 관리실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번에는 김영만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대화를 마친 후 김영만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어디선가 급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잠깐만요. 문 사이로 손이 끼어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영만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이사 온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김영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실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김영만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과거의 일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눈부십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만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관리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박소연은 나가기 전에 김영만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아파트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떠난 후 김영만은 혼자 남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쉽니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국가를 위해 살아온 그가 이제는 빛 속에서 인정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 그를 감쌉니다. 김영만은 공구통을 들고 관리실로 향합니다. 오늘도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깨진 것들을 수리하는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무거움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이죠.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어린 소녀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 바라봅니다. 우리 아파트 슈퍼히어로. 김영만은 미소 짓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지만 존중받는 삶 말이죠. 김영만은 다시 공구통을 들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단단합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마음까지 보살피는 진짜 수호자로서요.